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16거래일 만에 3천선이 붕괴됐었는데요. 오늘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3천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들어오면서 1% 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2월에는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좀 시장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이제 명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변곡점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 월화 수요일 타이밍이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갈 거냐, 아니면 3천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이 2760 라인으로 내려앉을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신용해야 대한 부분들이 아직 줄지를 않았습니다. 21조 정도가 되고 있는 이 신용 부분들. 작년 3, 4월 달에서는 8조 정도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이 폭락하니까 신용이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8조까지 밀리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죠. 사상 최대 신용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줄여지는 타이밍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2월 전에 나올 거냐, 그러니까 2월이죠. 이제 2월 달 이게 명절 전에 나올 거냐, 명절 이후에서 3, 4월 달에 나올 거냐, 한 번은 나올 겁니다. 한 번 나올 거고, 제가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뭘 많이 얘기하면 이제 헨젤과 그레텔, 네. 하여튼 뭐 있어요, 그렇죠? 그 동화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마녀가 아이들을 살을 찌워서 잡아먹기 위한,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신용 잔고를 콱 불려놓은 다음에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다 아니다는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눌림목 권역 안에 있고, 아직도 좀 더 내려와도 눌림목 안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눌림목 조정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추세 흐름은 끝난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정도 밀리는 흐름들은 원래서부터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흐름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반등을 주었을 때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반등 주고 또 빠질까 봐. 그러면 또 반등 주고 또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2600, 2670 라인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종목들은 이미 20, 30%가 많이 싸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 월화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예정이 없을 예정이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대략 한 수요일 정도가 제일 좋을 공개 방송의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에서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 매매 대응, 단기 매매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망이고, 오히려 지금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코스피 3000이 이탈됐기 때문에 다시 안착할 때까지 관망이고요. 현금화 대응을 아직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보면 종목들에서 반등 나오죠. 지금 보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코리아 서키트, 뭐 TK 케미칼, 지금 3%대, 4%대 강하게 반등 나온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해서 현금화 대응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현금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막 빠질 때에서도 여기서는 늦었다, 여기서는 현금화 대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등을 기다렸다가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구나 매수해야지가 아니고,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들이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현금 대응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현금화 대응 20, 30% 해라고 했고 금요일 날에서도 3,050이 깨지면 현금화 대응을 추가적으로 더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3,080과 3,050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을 대략 한 40% 정도로 해놨으면 되는 거고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50%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이 더 빠지면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폭락 나오면 밑에서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지수가 이번 주 월화 수 타이밍에서 시장이 반등을 준다. 단기 매매가 된다. 그럼 나머지 그 현금 반 가지고 단타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박스권 단타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냐를 수요일 날에 한번 노려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혹시나 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 줄 때마다 현금의 전략을 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만약에 더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우장창 내려가게 되면 아주 싸게 사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이게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만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승장보다 더 좋은 기회는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될 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이 안 깨져서 다른 사람들은 막 40%, 50% 박살났는데 나 혼자만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어서 손실이 없는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될 때가 오히려 수익이 상승장보다 더 많이 납니다. 30%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30% 두 탕, 세 탕, 네 탕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박스권이 왔다 갔다 그러면 물린 사람들은 본전 복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팔고를 할 수가 없는데 밑에서 싸게 산 사람들은 10% 먹었다.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샀다 20%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럼 30% 먹고 팔고 또 나오고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가 되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흐름은 일단은 수요일까지 변곡점을 보고 월화수 타이밍을 보고 요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까지 전략은 함부로 비중을 늘리지 말자. 현금화 대응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박스권 시장의 관망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 시장 흐름이 중요하니까 주목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금화 전략과 함께 당분간은 우리 시장 좀 관망해 보자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종목들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세아베스트리 4.6%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매수가에는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75.9%고요. 그럼 2월의 첫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CJ가 올라와 있네요. 익숙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입니다. 지난번에서도 11월 달인가요? 여러분들한테 그 공략주로 주고 난 이후에서 44.5%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수익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44.5%.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여지없이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었던 겁니다. 오늘은 뭐 반등이 나오지만 그래서 모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껴나가는 종목은 2,000개 중에 뭐 2개, 3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00개 중에 2개, 3개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느니 차라리 시장이 순응을 해서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움직이니까 아무거나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거기서 좋은 종목을 그래도 고민해서 뽑아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 살아난 게 아니고 여전히 약세권역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나와주는 건데 뭐 데드캡 바운스라고 그러죠. 죽은 고양이도 이거 경제 용어에 있는 겁니다. 죽은 고양이도 옥상에서 이렇게 떨구면 바닥에서 튕긴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거 경제 용어니까 제가 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데드캡 바운스라고 해서 죽은 고양이도 던지면 어차피 죽은 거니까 바닥에 탁 튀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등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도 마찬가지 지금 죽은 건 아니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오기는 올라오죠. 그래서 그 정도의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나오는 반등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돼요. 이게 진짜로 올라가기 위한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개인들을 꼬셨다가 또 물리게 만든 다음에 와장창 미국 시장 빠질 때 같이 덤으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관망장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일 있었던 삼성전자부터 일단 먼저 보면서 CJ에 대한 전략은 다시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날 시장이 흔들리면은 역시 믿을 거는 대형주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67,000원에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안 내려오는 게 다행인 거죠. 이거를 67,000원 안 내려왔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67,000원 내려오려면 지금도 현재까지 약 19%, 18% 정도에서 19%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단번에 오늘도 안 내려, 내일도 안 내려, 이번 주는 안 내려올 거예요. 이번 주는 뭐 저쪽까지는 내려오질 않을 거니까 어제 67,000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요. 이게 결국 미국 시장이 이제 살아나야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올 텐데 지금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61선 라인을 깨고 21선 라인을 깨고 다우존스가 61선을 깼죠. 이 3만을 깼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우존스가 여기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는 깰 수도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전에서는 별로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내려오든 우리나라 시장만 가면 된다 하는 게 있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힘의 법칙으로 볼 때에서는 미국 시장도 조정으로 이제는 조금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 떴어요, 지금. 그래서 둘 다 조정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 조정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상승권역이었다면 만약에 다우존스든 우리나라 시장도 힘의 방향이 상방향에 지금 놓여져 있었다면 조정을 받아도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받아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미국 시장은 지금 단기 상승권역에 놓여졌다라 그러면 뭐 미국 시장이 뭐 빠지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텐데 지금은 힘의 방향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고 거기다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손절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서는 조금씩 매도하지만 그동안 몇 조씩 매수한 거에 비하면 요거는 매도한 걸로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러고 있다가 또 내일도 또 1조를 또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600억 사겠습니까? 6조를 사야죠. 그렇죠? 6조를 사야 되는데 600억 사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도 별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혹은 기관들을 꼬시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매수세가 적어요, 외국인들. 최소한 뭐 오늘 6천억은 사주면 그래도 간이라도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 600억은 이거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을 텐데 어쨌든 이건 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코스닥 경우는 뭐 얘는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도 반등을 주고 또다시 밀리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7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아마 조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맨날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이미 꺾이는 흐름,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7만 5천 원이나 7만 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다시 가격을 수정을 해서 단타 대응으로 한번 삼성전자를 제가 다시 추천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근데 시장이 워낙 조정이 많이 세게 내려오게 되면 단타는커녕 그냥 이런 종목을 67,000원 정도에서 사는 거는 대형주들을 싸게 사는 안전한 전략이다라는 부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이거 아직 상승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삼성전자를 살려고 기다리는 분은 관망하고 기다려보세요. 한 1, 2주 정도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은 뭐 기다리면 쫓아가기보다는 기다리면 기회가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이 CJ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지난번에 11월 달에서 이 바닥에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서 44.5%가 상승을 하고 지금 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지금 8만 원을 뒀는데
아직 확실하게 시장이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위로 못 주겠어요. 85,000원, 9만 원 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장만 살아났다면 9만 원과 8만 5천 원 내려오면 지금도 공략할 종목으로 노려봐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CJ도 얘도 CJ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CJ도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짜리로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이 지금 조정받아도 시장이 출렁거리고 내려왔을 때 8만 원 정도 내려온다라 그러면 이것도 주워 담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잘 째려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고요. 오늘도 얘는 가격은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서 삼성전기, 그다음에 금요일날 삼성전자, 그다음에 CJ 다 가격 미도달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사지지 말라고, 괜히 샀다가 물리지 말라고 미도달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가 삼성전기 20% 빠지고 삼성전자 16% 빠지고 CJ도 몇 프로죠? 한 18% 빠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하면 되는데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수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강하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전략은 제가 딱 보고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갈정수입니다. 제갈정수, 제갈량. 그래서 전략을 보고 그렇게 전략을 주는 거예요. 딱 시장이 딱 돌았으면 반격하러 가야죠. 그렇죠?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얘네들 꼬시는 것 같으면 거기 함정에 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역으로 꾀를 내면 되죠. 가는 척하면서 약간 져주는 척하면서 다시 후퇴한 다음에 덮쳐버리면 되죠. 그렇죠? 삼국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과 저의 머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돼서 지금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지금은 비중을 늘리지만 말자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대형주들 조정받으면 싸게 사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뭐 속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3,000기 확충이라는 기사가 떴네요. 그럼 2차 전지가 오늘 폭등을 하나요? 뭐 폭등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빨간색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가 좀 오래 좀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 먹히다가 또 빠지게 되면 이게 장이 강세일 때에서는 저런 기사가 나오면 막 종목들이 막 10% 20% 막 폭등하거나 막 상한가 두세 개 나오고 이러는데 장이 약세일 때에서는 잠깐 반영하거나 오후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보면은 결국은 빠져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장세가 강하냐 약하냐 있다는데 지금은 조정이라서 저게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폭등하는 흐름은 별로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아까 가격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8만 원 드렸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 CJ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대형주엔 CJ 오랜만에 만나봤고요.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혹시 매수가 8만 원까지 내려오면 빠르게 대응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후성이요. 구성. 자, 매수가 가격 비중은요? 1,600원에 50%인데요. 네. 전에 한번 전문가님하고 통화해서 연결해서 한번 상담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요즘 뭐 조정 기간이라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고, 네. 요게 전고점 13,650원을 뚫고 14,000원까지 갔다가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올라갔으면 흘러내지 않았을 텐데 네. 시장이 빠지면 얘도 주식인지라
그렇죠? 삼성전자도 빠지는데 후성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긴 하죠. 네, 전체 종목이 지금 다 빠지기 때문에 얘도 정상적으로 좀 빠진 거예요. 네. 빠진 건데 아마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만약 반등 주다 또 반등을 하지 못하고 또 밀려 내려가게 되면 후성도 10,000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더 약세를 보여서 2,500을 깨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는 근데 저는 2,500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에서는 정말 만약에 얘가 회복을 해서 올라가면 후성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분명히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후성은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 물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물리는 것보다는 후성에 물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면 기관들이 전날도 열심히 사줬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2,800으로 내려가고 또 빠지고 2,600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후성도 똑같이 내려가요. 10,000원 쪽, 9,000원 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시장을 잘 보면서 시장이 약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어떤 종목도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후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1,000개, 코스닥 1,000개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다 현금화를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후성이라고 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화를 어느 정도 노린다라 그러면 지금도 좀 할 수 있는 위치는 맞는데 일단은 여유가 일단은 11,000원까지는 있어요. 이게 전점을 찍었다가 또 반등 나오는 자리도 있고 여기서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들도 있고 근데 다른 것보다는 물려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얘를 조정 시에 매수한다라 그러면 저는 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얘네들은 반드시 다시 들어올리면서 또 세게 정고점까지 또 금방 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표역 종목으로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가져 나올 텐데 이 깨지기를 차라리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 종목을 한 작년 9월, 10월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네. 좀 계속 홀딩하려고 한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냥 차라리 계속 물려도 홀딩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다른 걸 물리면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불안하지만 얘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얘를 9,000원 내려와도 그냥 나는 이거 어차피 지금 당장은 9,000원으로 깨져 손실이 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수익으로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다. 그런 종목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한 그러면 10,000원대 깨지면 그 중간에 물타기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중간에 한번 물타기가 괜찮은데 지수가 2,500이 깨지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수가 2,500이 만약에 깨진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새로운 돌발 변수가 나와서 해외 시장이 폭락을 해서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얘도 어디까지 빠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9,000원이 깨진다, 8,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얘는 7,000원, 6,000원까지 하락 슈팅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은 그렇게 올 만큼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들을 던진 건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의 저점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000원 정도?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인데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또 기회장이 또 찾아오니까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냥 뭐 버티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어쨌든 후성을 10,000원이 깨지게 되면 다시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오려고 지금 째려보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매수가는 38,900원에 10%요. 한국 화장품 제조. 자, 매수 가격이 38,900원에 10%.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해도 되는지.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자, 차트를 보면 저점이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이전 저점 자리가 여기고 시장도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쳐도 얘는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댔고 개인들만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지금 떴죠, 지금. 네. 이게 빠질 자리예요. 네. 시장이 약할 때에서 빠질 자리인데 지금 시장이 강세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약세로 돌아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2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들어가서 더 깨지는 방법이 되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비중을 손절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네, 손절을 더 하거나 아니면 손절하기 싫으면 만약에 얘가 많이 빠지게 되면 뭐 2만 원이지만 뭐 적당히 빠져도 32,500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만 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대략 14% 정도 빠지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를 차라리 노리겠다는 생각으로 얘를 보유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빠지는 걸 알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조금 손절해버릴까요, 그러면은? 그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수요일까지 아직 확실하게 오늘 만약에 시장이 초폭등을 나오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는데 시장이 초폭등이 아니고요. 지금 그냥 산천을 간다랑 지금 맞춰놓고 있는데 개인들의 안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전략은 많이 펼쳐요. 세력 애들이. 그러다가 오후장에 설정 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내놓고 내일 시장은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그럼 개인들은 꼼짝없이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는 현금화 전략이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도 그러니까 다른 쪽에 현금화 대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뭐 손실이 지금 큰 편이 아니니까 얘를 어느 정도 좀 현금화 비중을 절반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뭐 해서 전체적으로 현금화 비중을 한 50% 정도 만들어 놓으면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아니면 그러면 콜마비 ENH 추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텔 신라 84,790원이고요. 네, 네, 100%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내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자, 일단은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자,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더 빠지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뭐 파라다이스, 면세점 관련주들 이쪽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얘네들은 최악의 국면을 견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더라도 7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9만 원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반틈이라도 뭐 지금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쭉 기다려 볼까요? 뭐라고요? 반틈이라도 아. 뭐 현금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실폭은 작기는 한데 이제 빠지는 게 아니고 벌써 얘는 일주일이 넘게 지금 빠졌죠.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아, 네. 여기서 만약 손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반등 나오면 얘가 85,000원 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면은 괜히 손절해가지고 85,000원 올라오게 되면 뇌동매매에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할 때에서는 이제 막 빠지는 자리거나 빠질 폭이 굉장히 클 때에서는 지금이라 손절하지만 이미 이렇게 늦을 때에서는 네.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무작정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빠질 걸 대비를 해서 현금화 네. 대응을 50% 정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번 주 수요일 날에서 시장이 급반등 나오면서 지수가 폭등하면서 3,400을 뚫고 3,800, 4,000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현금화보다는 이제 막 빠질 것 같은 그리고 빠질 목표치가 큰 애들을 위주로 해서 현금화 대응하는 거고 얘는 지금 저점 라인이 뭐 75,000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그렇게 많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빠질 목표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갖고 있다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이 많으니까 그때 좀 줄이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추가 매수는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재수가 좋으면은 뭐 수요일 날에 반등 나와서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빠지면서 65,000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네. 65,000원, 7만 원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들어간 게 마이너스 14% 깨져요. 기존에 있는 건 더 깨지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 맞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모비릭스. 모비릭스. 신규주네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9,000원에 20%요. 39,000원에 20%. 언제 사셨어요? 어제 금요일 날 사신 거예요? 예. 금요일 날. 신규주들은 대응하는 방법은 뭐 이게 그냥 간단해요. 이게 저점 라인 깨지면 28,000원 깨지면 손절. 28,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일단은 보유 가능. 추세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실적은 나쁘면 상장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실적은 볼 필요 없어요. 28,0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해서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은 그냥 애매하네요. 자,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를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 가지고 있으세요? 자, 기아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7,200원에 50%예요. 87,200원의 비중이 50%시면은 혹시 바닥에서 샀다가 고점에 있을 때 네. 좀 많이 파셨다가 다시 사신 건가요? 아니, 그냥 뭐 바닥에서 그냥 연말에 좀 샀어요. 그냥 바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고점에 있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 지금 기아차도 아마 시장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기아차 모양하고 코스피 차트하고 지금 보면 똑같아요. 왜냐면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살아나야 기아차가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해로 9만 원 쪽 올라갈 텐데 코스피가 살아나질 못하고 밑으로 게 되면 얘도 여지없이 7만 원 쪽 이쪽으로는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또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손실이 지금 뭐 한 5, 6% 정도 된다 그러면 비중을 3분의 1이든 절반 정도는 장중에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를 조정을 대비를 해서. 아셨죠? 오늘 조정 받을 좀 좀 팔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반등 시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보면 무작정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반등 나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이용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GS 건설요. GS 건설 예, 41,350원. 41,350원.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30%시고. 예.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한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조정을 받았다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반등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 비중을 얘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돌리질 못하고 시장이 빠지면 이 60일선이 깨지게 되면 이쪽으로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 근데 이제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 폭을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5%, 10% 복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의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져갔다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60일선 있죠? 예. 요 자리가 깨지면은 조정을 세게 한번 가겠다는 얘기에서 36,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나머지 비중들도 확 줄여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3만 원이나 27,000원으로 그러니까 60일선이 깨지면 그렇게 돼요. 60일선짜리가 깨지게 되면 3만 원 내려갈 거예요. 거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으로 다시 얘기해드리면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뭐라고요? 아, 그럼 지금 매도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매도하는 부분을 3분의 1이나 절반. 아, 절반 정도요? 그렇죠. 그 정도 해놓고 만약에 36,000원이 깨지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나 절반을 더 자르라는 얘기예요. 36,000원이 깨지면. 물론 안 깨지는 게 제일 나이스한 방법이죠. 36,000원 안 깨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32,000원, 33,000원, 35,000원 가면 되지만 그러려면 지수도 가야 돼요. 지수도 훨훨훨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세인 걸 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손절 대응을 현금화를 손실이 작을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CJENM이요. CJ ENM. 네네. 이거 표역 종목으로 한번 줬던 종목인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비중은 20%고요. 네, 저기가 16만 3천 원이요. 16만 3천 원. 네네.
자, CJ와 CJEM을 거의 이제 하루 차로 이게 종목을 추천했던 자리인데 이게 11월 달에 추천했었어요. 예, 아니 이게 한번 저거 하고 팔고 나서 수익 보고 지금 지난주에 또 샀어요. 아, 지난주에 또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네. 방송 보고 잘 사셨다가 수익 잘 내신 거네요, 그러면. 예, 예. 그때 이제 11월 달에 이제 CJELM이 드리고 나서 한 20% 올라갔었었는데 23%까지 예, 예.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네. 내일, 네. 모레 이렇게 반등 줄 때마다 일단 한번 터세요. 16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네. 그리고 만약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16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는데 만약에 내일과 수요일 그래요? 정도에서 예. 만약에 시장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다우가 폭등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거나 네. 우리나라 시장도 2,300을 회복을 하고 야 이 정도로 강세면 이제 주식 사야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다라 그러면 네. 그때서는 안 팔아도 돼요. 아. 근데 그걸 아니, 모르겠어. 그걸 몰라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매수를 더 들어갈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시장이요. 예. 제가 내일과 모레 사이 수요일까지 시장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또다시 3,000이 깨지고 2,900이 깨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2,700까지 밀려 들어가면 얘도 10만 원 떨어져요. 10만 원 떨어지면 아. 몇 프로 빠지냐면요. 아, 마이너스 그래요? 34%까지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버티지 예, 못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16만 원까지 저거 되면 6만 원 올라가면은 그거를 매도를 들어가라고요. 이제 일단은 상황 봐가지고. 시장을 보고 예, 예. 시장이 굉장히 강하면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이 네네. 어설프게 움직이면 그러면은 네. 16만 원 쪽에서는 매도 대응을 네.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 이해되셨죠? 네네. 네, 이렇게 대응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겠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삼성전기 21만 7천 원에 한 50% 되거든요. 비중 50%고 20만 7천 원이요? 아, 21만 7천 원? 네네네. 삼성전기 제가 작년에 완전 바닥에서 얼마에 수줬더라? 하여튼간 가격대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기는 지난주에 샀어요. 비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샀으면 이 참 좋은 종목인데 네네. 지금 위치에서는 얘도 똑같아요. 지금 삼성전기나 기아차나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피하고 똑같은 모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야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빠지면 얘도 여지없이 이쪽으로는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62선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많고 만약에 똑같아요. 좀 전에 제가 그 상담으로 CJELM을 상담했듯이 16만 원 반등 주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자고 했듯이 삼성전기도 내일과 모레 사이 시장이 반등을 나오게 되면 21만 원 쪽으로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과 모레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됐더니 제가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와서 야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권에서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 입에서 나오고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팔아도 돼요. 그러면은 22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미국 시장이 또 빠졌네요. 자 우리나라 시장 3,000 라인 또 깨졌네요. 자 2,900 또 깨졌네요. 2,800 또 깨졌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삼성전기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17만 원, 16만 원 쪽으로 밀려 내려갈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일 두고 봐야 되나요? 두고 봐야죠. 그래서 얘는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일단은 줄여주는 전략을 먼저 첫째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약세를 보이거나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아침서부터 개파락 나오겠죠. 그럼 전저점 라인이 대충 19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 비중을 절반을 손절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황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대형주인 CJ 만나봤는데요. 현재 2.44% 오르고 있습니다. 9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또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 키우면서 3,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시장이 아직은 애매모호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목들은 반등세가 나오는데 아직 돌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졌던 폭만 들어주는 건데 이게 더 한 번 더 정말 장이 강하다면 한 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자, 종목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TK케미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인데 쭉 빠졌다가 오늘 7% 급등 나오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더 진행이 되면 시장이 살아달라고 하는 거구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지금은 빠졌던 부분에 저항 라인까지만 붙여놨다는 것은 내일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등을 주면 현금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더 봐야 돼요. 이게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나온 건 아니니까. 자, 한미반도체도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전날 빠졌던 것만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가 돼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빠진 것만 들어준 건데 내일 또 빠지는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 과정이 필요해요. 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밑에 있으니까 요렇게. 자, 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러분들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참 운이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팔았겠지만 안 팔고 말 안 듣고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인데 그래요. 말 안 듣고 수익 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면 팔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강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현금화 전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찬가지 현금화 전략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내일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를 볼 수 있지만 내일 내일과 수요일 사이에서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고 또다시 밀리게 돼버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더 빠질 겁니다. 그나마 주성 엔진이니까 이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건데 얘마저도 지금 아주 초강세는 아니에요. 그냥 빠졌던 부분만 들어주는 그냥 반등 정도지 강하다 얘기하기는 지금은 조금 그래요. 그냥 반등만 나온 거고요. 한 번 더 움직이면 요 놈 참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SF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SF 반도체 얘도 마찬가지죠. 빠졌던 부분에서 그냥 절반 정도 들어주는 정도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서 이런 음봉으로 감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양봉으로 감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승 방향으로 보는 건데 음봉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뭐 상승, 뭐 장악형, 뭐 잉태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기술적 그 캔들 차트 분석들이 있는데 음봉을 이렇게 두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직 음봉 안에 테두리 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빠질 가능성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감지를 못했죠.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반등밖에 되지를 않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서 추가 매수를 괜히 고점에도 또 더해가지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덕산네오록스도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덕산네오록스 마찬가지 그동안에서 만약에 전날까지 여기서 현금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 현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네오록스도 여기에 밑에 있을 때 대응을 못했다면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 그래서 시장이 수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화요일 날에 어설프게 반등 줬다가 수요일 날에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괘씸죄에 걸려요. 반등 줬던 거 더 얹혀가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함부로 올라간 종목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STI도 마찬가지 아직 돌파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빼고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빠졌다가 빠진 거에 요만큼 반등 주는 거. 약한 겁니다. 약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강하다 생각하고 막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강한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그 GS건설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얘도 반등은 나오지만 감아 올리면서 상승 방향으로 돌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주 반도체도 움직이긴 하지만 마찬가지. 감아 올려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등 줬다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돌파 시도를 못하면 또 매물이 또 튀어나오면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등 나올 때에서는 세력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물량 좀 정리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올라와라. 내지는 그러다가 이제 물량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리게 되면 잠깐 나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특정 계좌의 물량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러니까 키움증권 빼고 특정 물량이 빠져나가거나 기관 물량이 빠져나가거나 외국인 물량들이 오늘 잠깐 나고서 빠져나갔다 한다라 그러면 지금 단타 치는 애들이 지금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하여튼간 장이 끝나고 나서 좀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좀 오늘은 그런 장인데, 초보자분들은 함부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물타기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망하시고 수요일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제가 대충 보고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직은 바닥 친 게 아니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변곡점 안에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중간 시장은 반등세를 주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상방향으로 강력하게 돌기 위하기에는 아직 2% 좀 부족한 그런 관망장세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셀트리온 질문이 오셨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반등 많이 나왔죠? 자, 셀트리온 많이 올라왔네요. 자, 비중이 100%시고 31만 원이시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 절반 정도 줄이거나 아까우면 3분의 1 정도는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 자, 매수 가격은 14,000원이시고 비중이 10%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는데 비중이 작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 비중을 좀 절반을 줄였다가 반등 줄 때마다 줄였다가 더 빠지면 바닥에서 다시 싸게 사면 돼요. 지금 2차전지 아까 얘기들, 전기차, 충전소 얘기들 나왔지만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거나 그런 거고, 뉴로스 정도만 10% 정도 움직이는 건 좀 보이는데, LG화학이 오늘 8% 급등 나고 2% 2%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2% 내에서 현대모비스 4% 정도,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급등은 없는 것 같으니까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이고요. 유니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 자, 매수 가격이 7,500원에 비중 30%. 유니스는 아마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건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죠. 손실선도 너무 크고 이거는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손절하지 마세요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더 빠질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 거냐? 2,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돼요. 추가 매수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이 마이너스 56%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차트가 딱 빠지기 좋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니슨, 이 조선기자재 관련주 쪽인데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죠, 그렇죠? 애들이 갖고 노는 종목이니까. 근데 뺄 때는 아주 얘네들이 지독한 애들이라서 뺄 때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빼는 종목이에요. 과거에서도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이 종목을 요리할 때 애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빼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 4,500원까지 갔지만 몇 개월 동안 뺐는지 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 1년이죠. 1년 동안 내리 뺍니다. 1년 동안 67%를 빼요. 그리고 또 뺍니다. 1년 동안 빼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11개월 동안 그 뺀 자리에서도 몇 프로를 더 빼냐면은 그러고도 50% 반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진 자리에서 얼마든지 얘네들은 50%를 빼는 애들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그래서 많이 빠질 때는 570원까지 빼놓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쉽게 아마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 얘네들을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붙어 있는데 이거 지금 종목을 가지고 노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서는 뻔하죠. 뭐 또 가격을 또 1,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종목을 만들어 버린다. 2,000원이 될지 1,000원짜리 될지 만들어 버린 다음에 바닥에서 급등시켜 갖고 바닥에서 200% 올리고 바닥에서 300% 올리고, 그러면 걔네들은 돈 많이 벌거든요. 왜? 밑에서 많이 싸게 사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안 줘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동안 빼놓고 물량들 다 털리고 급등을 시키면 급등을 시켰지 이게 쉽게 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공략하기도 어렵고 한 번 빠졌을 때 물릴 때에서 물타기 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슨인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2,000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물타기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세력들이 물량들을 다 빼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5,000원 쪽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요. 만약에 재수 좋게 7,000원 쪽으로 올라온다? 그럴 일은 쉽지 않겠지만 7,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 같으면 전량 다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저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밀리면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쭉 빠진 다음에 바닥을 치면 그 시점이 2,0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이전에 있던 57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다시 전화 상담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했다가 내일 상한가 가고 모레 상한가 가면 또 그렇죠? 뇌동매매이 쌓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뭐 노란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죠. 내일 만약에 빠진다. 또 여러분들 또 힘들다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적인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오늘부터는 실전 매매 정수가 끝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 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가,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고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